자, 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도덕 행위자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 여기서 표현 나왔죠. 도덕 무능력자. 도덕 무능력자 나오면은 우린 무조건 레건으로 가주셔야 돼요. 도덕 무능력자 나오면 누구로 간다? 레건. 자, 도덕 무능력자는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능력과 적절한 도덕 원리의 숙고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 행위자만이 옳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덕 행위자가 도덕 무능력자의 자 밑줄 짝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 무능력자가 뭐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주체 나오면 누구 걸로 간다? 레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레건은 삶의 주체는 정상적인 인간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가지고요. 자, 정상적인 인간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도덕 무능력자도 뭐로서? 삶의 주체로서 뭐를 갖는다?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레건이 말한 도덕 무능력자라는 것은 여기 뭐 목표나 욕구, 믿음, 어떤 쾌고의 감수 능력, 뭐 기억, 희망, 행복의 추구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존재를 뭐라고 말했다? 삶의 주체로서 비록 모이지만 도덕 무능력자이지만 뭐를 갖는다?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근데 대충 요 정도 급 되는 도덕 무능력자를 레건은 1년 이상의 포유류로 봤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 넣었는데 1년 이상의 포유류 정도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자, 을 볼게요. 인간이 어떤 장점이나 특성을 가지고 인간이 다른 나머지 생명의 구성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 요거 밑줄 쫙 그어보자. 지구 생명 공동체라는 사고와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사고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다. 우와, 되게 길다. 어쨌든 인간은 다른 구성원보다 우월하지 않다. 됐지? 평범한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는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뭐 다 알고 계시죠? 레건은 삶의 주체, 테일러는 뭐니? 삶의 중심. 요 키워드에서 우리가 테일러를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봐주세요. 지구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은 테일러도 쓰고 누구도 쓰냐면 레오폴드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명 공동체라는 건 테일러도 쓰고 레오폴드도 쓰는데 테일러가 말하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는 생명까지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인간, 동물, 식물까지. 그러면 레오폴드가 말하는 지구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인간,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뭐 무생물, 즉 흙, 물까지 포함시킨 걸 지구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둘 다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함께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이 표현만 가지고는 우리가 테일러라고 단언할 수 없고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테일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선을 갖는 존재는 그 존재가 뭐 당연히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테일러 찾았다. 자, 그럼 볼게요. 갑.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의 동그라미 땅 쳐주죠. 개체주의죠. 그에 상응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걸 도덕적 권리라고 써주세요. 상응한 존중을 뭐라고 말했다? 도덕적 권리. 그래서 동물의 권리적 차원을 강조한 사람 누구? 레건. 레건은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 동물은 자 여기 1년 이상의 포유류는 비록 뭐지만 도덕 무능력자지만 뭐로서 삶의 주체로서 뭐를 갖는다?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말 다 만들어졌네? 5.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끊고 거의 외워주세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래서 목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고 특정한 생명 종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 각각이다. 무슨 주의? 개체주의. 자, 여기도 개체주의. 테일러도 무슨 주의? 개체주의. 됐죠?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은 모든 존재의 목적이므로 그 자체 X빵 쳐야죠. 이쪽은 개체주의죠. 테일러는 개체주의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거나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라는 단어 동그라미 빵 쳐주시고 알아주시고요. 레건이나 테일러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삶의 주체에게 무분별하게 해악을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그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뭐 EBS도 그렇고 한번 정오표를 냈어요. 삶의 주체라는 단어는 누구만 일단 쓰기로 하는 걸로 레건만, 그리고 테일러는 무슨 중심? 삶의 중심만 쓰는 걸로 2017년에 EBS가 정오표를 냈기 때문에 이 삶의 주체라는 표현을 만약에 테일러도 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선택지가 만들어지면은 오일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이걸 오라고 넣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커요. 문제가 커졌는데 어우 너무 크다. 그냥 보세요. 17년 6월 15번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된다. 이거 6평이에요. 6평. 이때 기출문제에서 레건이 O였었고 테일러가 X였어요. 이거 진짜 고민 선생님 진짜 많이 해요. 원서 찾고 쇼 많이 했어요. 레건이 O고 테일러가 X인데 그러면 레건이 O고 테일러가 틀린 이유, 이거 레건이 온지는 알죠.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그럼 테일러가 왜 X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삶의 주체, 동물의 권리, 의무론의 관점. 그러면 볼게요. 레건 의무론이죠. 테일러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의 권리를 접근했다 안 했다. 당연히 동물 포함됩니다. 생명 중심이니까.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을 고려했다. O예요. 어딨냐면 여기 있다. 내 원서 이분 책에서 논문에서 찾았는데 폴 테일러는 레간, 여기서 이분 레간이라고 썼는데 레간과 마찬가지로 의무론적 접근을 취하면서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시켰다? 생명까지 확대시켰대요. 그러면서 Respect for Nature라는 책에 75페이지에 적혀 있답니다. 그러면 의무론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는 건 레건과 테일러의 무슨 점이 된다? 공통점이 됩니다. 그러면 동물의 권리를 인정했느냐? 이거는 당연히 테일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테일러는 생명 중심이기 때문에 동물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더라? 실제로 원전도 찾아봤습니다. 내가 진짜 테일러도 동물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 원서 쭉 봤는데 요거만 봐봐. At least one general moral right.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고 their own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서에 그대로 믿거든. 그러면 생명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동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레건과 테일러의 무슨 점이 돼버린다? 공통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밖에 안 찾아지는 거예요. 즉 삶의 주체라는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고 레건만 쓸 수 있고 테일러는 뭐다? 삶의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 답이 된다? 레건만 답이 되고 그러므로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엄밀히 말해서 오류예요. 왜냐하면은 평가원이 이걸 만들 때 EBS에서 이미 이 평가원 측에서 이 선택 정도 만들 때는 과거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EBS도 검토 다 해보고 그리고 평가원이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EBS에 뭐라고 냈냐면은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테일러와 레건의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가 이 당시 EBS의 내용이에요. 그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테일러와 레건의 무슨 점이 된다? 공통점. 즉, 이 삶의 중심이라는 이 단어, 센터 오브 라이프를 사실은 이 당시에는 삶의 뭐로 해석해버렸다? 주체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즉, subject life나, 이건 삶의 주체 그대로 가지만, 센터 오브 life나, 그냥 이것도 책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다 삶의 주체로 번역을 했었고, EBS도 그냥 그대로 따라갔고, 그러면은, 이거는 레건도 되고 EBS대로 간다면 요거는 삶의 주체라는 표현은 EBS를 학습한 학생의 입장에선
레건도 오가 되고 테일러도 오가 돼야 돼. 요걸 모르고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영어는 상관없지. 우리가 뭐 한글 공부하지. 그러면은 이거는 레건과 테일러의 공통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출제자는 사실은 이걸 레건으로 낸 거예요. 그 권리 얘기하고 의무론 얘기하고 아 이거 레건 우리가 이 정도로 가고 설마 테일러 그랬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테일러도 이게 포함된 거지. 그러면 방법은 오류라고 제시하면 돼요. 평가원이. 근데 오류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지. 그러니까 그해 10월이에요. 그해 10월. 그해 10월에 이건 6월에 냈죠? 10월에 이 지문을 정어표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즉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테일러와 레건의 공통점이라는 EBS의 내용을 지워버렸어.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해. 말도 안 해요. 진짜로. 이래서 틀렸다. 그런 근거도 제시 없이 그냥 정어표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로 레건은 삶의 주체라는 표현을 쓰고 테일러는 뭐 삶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식으로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오류가 아니더라도 평가원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류가 아니라면은 EBS에 이거 된 거를 이 평가원이 정어표를 내질 않았잖아. 언제까지? 10월까지. 이건 언제 냈는데? 6월에 냈는데. 그치?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문제를 낼 때 EBS도 검토 안 하고 낸 게 돼버려요. 오류가 아니라면 EBS도 검토 안 하고 낸 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지. 오류가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살려고 결국 EBS를 죽였습니다. EBS를 죽여버리고 생뚱맞게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어느 번역서에도 제대로 없던 레건은 삶의 주체, 테일러는 삶의 중심. 그 이후로 계속 나왔는데 자 다시 볼게요. 그렇다면은 다시 봐봐. 레건과 테일러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삶의 주체의 무분별하게 해악을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삶의 주체 같이 써버렸잖아. 그럼 다시 이것은 레건도 오고 누구도 오가 돼버렸다? 테일러도 다시 오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이걸 맞는 걸로 가는 이거 뭐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맞는 걸로 보는 순간 2016년 6월 15번 문제는 다시 레건 O, 테일러 O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테일러도 동물 권리 얘기했고요.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도 의무론적 접근이에요. 이해하셨죠?